자,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그림은 관에서 액체의 유속을 측정하는 벤추리계를 나타낸다. 관의 단면적이 큰 지역 1은 단면적 A1, 그리고 단면적이 작은 지역 2는 단면적 A2를 갖는다. 단면적이 A1 및 A2인 지역에 그림과 같이 수직관이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이 두 개의 수직관에 채워진 액체의 높이차는 H라고 한다. 이때 단면적이 큰 A1인 지역에서의 유체속도 V1과 단면적이 작은 A2인 지역에서의 유체속도 V2, 그리고 두 개의 수직관에 채워진 액체의 높이차 H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액체의 유속을 측정하는 벤추리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관을 벤추리계 또는 벤추리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벤추리관은 이렇게 유체가 흘러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벤추리관은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에서 설명된 것처럼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도중에 여기에는 액체 기둥이 차 있대요. 유체 기둥이 차 있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유체 기둥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유체 기둥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보통 여기가 넓으면 높은 곳에, 여기가 좁으면 낮은 곳에 유체 기둥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H1, H2라는 유체 기둥이 생기는데, 벤추리관은 가장 중요한 게 요 유체 기둥의 높이차 H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체 기둥 높이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차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은 요 유체가 흘러가는 속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흐름이 빠르면 높이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유체 흐름이 작으면 높이차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벤추리관은 흐르는 유체의 속도와 높이차가 서로 비례하는 것을 확인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요 현상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현상만 알아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여기 속도가 빠를수록 높이차가 크게 발생한다. 이거는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꼼꼼히 풀어봅시다. 기억. 유체속도 V1은 유체속도 V2보다 느리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현상은 이제 여기 흐르는 유체가 있을 때 V1, V2를 비교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흐르는 유체는 무조건 연속 방정식을 쓸 수가 있어서 연속 방정식을 이렇게 적고 A1 곱하기 V1은 A2 곱하기 V2랑 같다. 이거를 연속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흐르는 유체에 적용되는 유명한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A1은 크고 A2는 작다를 적용시키면 A1이 크려면 V1은 작을 수밖에 없고, 그쵸? 같으니까 이쪽이 크면 이쪽은 작아야 되고, 이쪽 그림에서 A2가 작다면 V2는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흐르는 유체에 적용되는 연속 방정식을 적고, 그 다음에 연속 방정식을 분석했더니 V1은 작고 V2는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V1은 작고 V2는 크다. 해서 연속 방정식으로 해결하는 게 기억입니다. 그러면 기억 문장을 읽어보면 유체속도 V1은 유체속도 V2보다 느리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니은을 보면은 자,
유체 속도 V1 지역에 있는 수직관의 액체 높이가 유체 속도 V2인 지역에 있는 수직관의 액체 높이보다 더 낮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현상을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V1 지역이 넓으니까 액체 높이가 높다. 그리고 V2 지역이 좁으니까 액체 높이가 낮다. 이 현상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서 답은 V1 지역이 더 낮다. 틀렸죠? 이렇게 해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념으로 풀어도 되지만은 수식으로 꼼꼼하게 증명하는 것이 배우는 점이 많아서 이제 수식으로 꼼꼼하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르는 유체한테 적용되는 방정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속 방정식. 조금 전에 썼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베르누이 방정식. 그래서 이번에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시켜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적고 베르누이 방정식은 P1 더하기 2분의 1 로 V1의 제곱 더하기 로지 H1은 P2 더하기 2분의 1로 V2의 제곱 더하기 로지 H2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은 압력을 나타내는 방정식인데 사실은 에너지 보존 법칙과 등가식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베르누이 방정식도 압력을 계산할 때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높이 H는 이렇게 높이 H는 뭘 나타내는가 하면 이렇게 유체가 흐르는 관이 있으면 이 면적의 중간이 높이 H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의 중간이 높이 H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면적의 중간이 일치하기 때문에 H1, H2가 같은 높이입니다. 그러면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 문제에다 적용시키면 H1하고 H2가 같기 때문에 약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약분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P1 더하기 2분의 1 로 V1의 제곱은 P2 더하기 2분의 1 로 V2의 제곱이다. 이렇게 베르누이 방정식을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구한 것처럼 기억에서 구한 것처럼 이쪽은 속도가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작죠. 이쪽은 작다. 그리고 이쪽은 밀도는 동일한데 속도가 크죠. 그러면 이쪽은 크다. 이렇게. 그러면 같으려면 앞쪽과 뒤쪽이 같으려면 작기 때문에 커야 되고 크기 때문에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크고 작다. 그래서 P1의 압력이 크고 P2의 압력이 작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벤츄리가는 보통 요식을 P1 빼기 P2는 이렇게 넘겨서 2분의 1로 V2의 제곱 빼기 V1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벤츄리간 기본 식 연습이니까 여기까지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얘가 1번식. 이렇게 그래서 크고 작으니까 빼주고 크고 작으니까 빼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관에서 이쪽의 압력이 크다. P1이 크고 이쪽 압력이 작다라고 조금 전에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 기둥이 이렇게 있죠. 액체 기둥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 압력이 하는 역할은 액체 기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요. 떠받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액체 기둥을 이렇게 그리고 액체 기둥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요 액체 기둥이 아래로 내리 누르는 압력을 요 P1이 받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안 무너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다가 액체 기둥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액체 기둥이 누르는 압력을 P2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얘가 누르는 압력을 P2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높이가 높을 것이고 여기는 높이가 낮을 것이다. 그리고 높이차 H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적고 얘는 높이차. 이렇게 액체 기둥 압력을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식 액체 기둥 압력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액체 기둥 압력 P는 로지 H라는 유명한 공식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공식이니까 강조를 하고요. 별표. 그 다음에 여기다가 P1은 로지 H1, P2는 로지 H2라고 적어주시면 P1의 압력이 크니까 H도 크고 P2의 압력은 작으니까 H도 작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로지는 일정한 값이니까 H1, H2만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의 높이가 높고 이쪽의 높이가 낮다. 그래서 여기가 좁으면 높이가 낮고 넓으면 높이가 높게 된다.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츄리가 문제는 압력차를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P1 빼기 P2는 로지 H1 빼기 H2는 로지 H 로피차. 이렇게 적고 얘가 2번입니다. 그러면 니은 질문에 대해서 다 분석이 끝났고요. 결론적으로 니은을 쓱 봤더니 유체 속도 V1 지역에 있는 수직 간의 액체 높이가 더 낮다는 틀렸죠? V1이 있는 곳이 더 넓으니까 높이차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해서 니은이 틀린 것을 수식적으로 꼼꼼하게 증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 두 개의 수직 간에 세워진 액체의 높이차 H가 클수록 유체 속도 V1은 빠르다. 이것도 되게 간단한 것이 기본 개념이 이겁니다. 얘가 빠르게 지나갈수록 V1, V2 구별 없이 빠르게 지나갈수록 높이차가 더 커진다. 그래서 디귿은 유체 속도 V1이 빠를수록 높이차가 크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개념으로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베르노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한 식 1번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체 기둥 압력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식 2번을 연립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식을 이쪽으로 옮겨 적으면서 한번 적어보면 1번 베르노이 이 방정식으로 유도한 식 P1 빼기 P2는 2분의 1로 V2의 제곱 빼기 V1의 제곱이다. 요거 하고 2번 액체 기둥 압력 P1 빼기 P2는 로지 H이다. 라고 하는 두 식을 아까 유도를 했었는데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로지 H는 2분의 1로 V2의 제곱 빼기 V1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최종식을 벤츄리간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벤츄리간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유체역학 쪽에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유명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공식까지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과정이라서 여기까지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굳이 유도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요 벤츄리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벤츄리간이니까 벤츄리간 공식 로지 H는 2분의 1 로 V2의 제곱 빼기 V1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액체가 흐르고 있으니까 연속방정식. 연속방정식은 A1 V1은 A2 V2이다를 여기다 적용하면서 공식 두 개로 현상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석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면적은 바뀌지 않죠? 액체의 속도만 바뀝니다. 그래서 면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에서 V1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V1이 커지면 V2도 커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얘가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일정한 값들인데 만약에 높이 h가 커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으려면 h가 커지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쪽이 커지면 되겠죠? 근데 이쪽이 커지면 이쪽도 커져서 같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도 커지고 이쪽도 커진다. 해서 연속 방정식도 적용돼야 되고 벤츄리간 공식도 적용해서 확인해 보면 V1이 커지면 V2도 커지면서 H도 커지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 V1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V2는 A1 나누기 A2의 V1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요 연속방정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로지 H는 2분의 1로 A1의 제곱, A2의 제곱, V1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면 로지 H는 2분의 1로 가로 열고 A2의 제곱, A1의 제곱, 마이너스 1에 V1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일정한 값이고 면적도 바뀌지 않고 마이너스 1도 숫자니까 일정하다면 앞에 있는 것이 모두 상수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게 모두 상수라서 H가 커지면 V1도 커진다. 이렇게 수식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 디귿을 푸는 방법은 1번식, 2번식에서 V1과 V2는 같이 커진다. 그 다음에 그 현상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H가 커지면 V2도 커지고 V1도 커진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아예 두 식을 합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식을 만들어서 H가 커지면 V1도 커진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까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까지 꼼꼼히 풀었는데 디귿의 답은 두 개의 수직간에 채워진 액체의 높이차가 클수록 유체속도 V1은 빠르다. 맞았다. 그래서 이 현상을 그림에다 표시한 게 이것이라서 얘를 구별하지 않고 속도가 빠르면 높이차도 커진다라고 벤츄리간에서 유명한 현상을 외우고 계신다면 이거는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수식으로 풀지 않아도 니은 디귿은 손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서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유체역학 유명한 문제였고 3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